자, 역함수에 대한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합성함수, 역함수가 사실 함수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죠. 특히 역함수가 어려운데, 그래서 연습 문제도 좀 많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좀 봅시다. fx가 x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f 역함수 4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고요. 두 번째 거는 fx가 a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어서 정확히 주어져 있지 않죠. 대신 f1은 마이너스 1과 f 역함수 5는 마이너스 1,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a, b 값을 구하라고 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원칙이라기보다는 주어져 있는 대로 생각을 해보면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4를 대입해 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풀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연습 삼아 한번 첫 번째 문제를 역함수를 구해서 4를 한번 대입해 봅시다. 역함수를 구할 때는 fx 말고 fx 대신에 y라고 써서 y는 x 플러스 3이라고 붙이는 게 좋죠. 그 다음에 x하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라고 생각하고 x하고 y를 바꿔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y에다가는 x를 대입하고요. x에다가 y를 대입하는 거죠. 바로 이 y가 f의 역함수인 거예요. 정리만 새로 하면 돼요. 좌변과 우변을 자리를 바꿔서 y 플러스 3은 x라고 한 다음에 3을 이항시켜주면 y는 x-3이라는 식이 나오는 거죠. 이 y는 fx를 얘기하는 y인 거고요. 이 y는 역함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f 역함수 x라는 게 구해졌어요. x-3입니다. 여기다 이제 4만 대입해 주면 정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f 역함수 4는 1이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푸는 방법을 별로 사용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역함수에 대한 문제가 신기하게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 자체가 없는 건 아닌데 역함수를 구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성질을 이용합니다. 여기 x, y 그냥 편의상 x, y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걸 f라고 합시다. 여기 누군가 A가 있고 B가 있어서 만약에 A가 B로 간다라고 하면 이걸 기호로는 FA는 B라고 쓰는 거죠. 그러면 역함수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F 역함수에서는 이쪽 방향이 되는 거니까 오히려 B가 A로 가게 되는 겁니다. F 역함수 B가 A가 되는 거죠. 주로 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풀이를 해요. 여기에 있는 F 역함수 4라고 하는 게 의미상으로 어떤 뜻이 되는 거냐 하면 f 역함수 4라고 하는 게 여기에 4가 있었다는 얘기야. 역함수에서는 당연히 얘가 정의역이 되고 얘가 공역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값을 구하세요. 4에 대한 함수값, 역함수에서 4에 대한 함수값을 구하세요 라는 말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a라고 치면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a는 사실은 원래 함수에서 a가 4로 가는 거거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요 역함수에 대한 설명이지만 역함수에 대한 문제이지만 그거를 원래 함수에 대한 문제로 바꾼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실제로 역함수를 구해서 함수값을 구한다라고 푸는 게 아니고 주로 어떻게 한다고요? 원래 함수에서는 어떻게 됐었을까? 역함수에서 4를 구하라는 게 원래 함수에서는 무엇을 구하라는 뜻일까? 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준다고요. 물론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진 않죠. 자, 그러면 공식적으로 이제 1번은 어떻게 푸는지를 봅시다. f 역함수 4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그 값을 그냥 k 이렇게 둬요. 문자는 아무거나 써도 돼요. a도 되고요, b도 되고요, t도 되고요, 뭐라도 써도 괜찮습니다. 이거를 f 역함수에서 4가 k로 간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이거를 fk는 4다라고 바꾸는 거야. fk는 4다.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자리를 바꾸고 역함수가 없어진 거죠. 역함수에서 4가 k로 갔다는 얘기는 원래 함수에서는 k가 4로 갔다는 얘기야. 우리 요 k 값을 구하면 된다고요. fk라고 하는 거는 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fk라고 하는 거는 x에다가 k를 대입한 거죠. 그래서 k 플러스 3은 4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뭘 만든다는 얘기냐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방정식을 만든다는 얘기인 거야. 방정식. 대입하세요라고 하는 함수값을 구하는 문제를 k에 대한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어준다고요. 이 방정식을 풀면 돼요. k는 1 되는 거죠. k가 1인 거니까 이것도 1이겠죠. 그래서 f 역함수 4는 1이다라고 하는 정답을 찾아낸 겁니다.
특히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f 역함수가 아니고 fx라고 되어 있죠. 근데 뒤쪽에 보면 역함수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역함수에서 5가 마이너스 1로 간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는 뭐로 바꿀 수 있다고? 원래 함수에서는 마이너스 1이 5로 간다로 바꿔줄 수 있다고. 그럼 조건이 이렇게 두 개가 생긴 거야. 1 마이너스 1로 가고요. 마이너스 1 5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방정식으로 바꿔보면 x에다 1 대입하라는 얘기인 거죠. 첫 번째 거는 그러면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뜻인 거고요. 요것도 식으로 바꿔보면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거죠. 이번에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5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진 거죠. 풀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2b가 4가 되는 거니까 b는 2가 되는 거고요. b가 2였다면 a는 마이너스 3이었겠죠. 이렇게 해서 a, b 한 쌍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역함수라는 말이 있으면 역함수를 구하냐? 그렇지가 않다고요. 원래 함수의 함수값 형태로 바꿔준다고요. 심지어 누굴 구하라고 해서 여기가 얼마인지 몰라. 그럼 문자라도 써서 이렇게 문자라도 써서 fk는 4로 고친다고. fk는 4. 그러면 뭐가 만들어진다? 대체로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그 방정식을 풀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역함수는 딱 구하세요. 역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지 않는 이상 되도록이면 역함수는 안 구해요. 사실은 안 구해지는 역함수도 많고요. 자, 그 다음에 뭐 2차식 같은 거 나오면 역함수 구하는 게 까다롭거든요. 자, 두 번째 문제로 가보십시다. 이제는 이런 식의 표현이 좀 익숙한가요? fx가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떨 때는 ex라는 식을 쓰는 거고 어떨 때는 복잡하지만 이 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기준은 뒤쪽에 있죠. x가 1보다 큰 걸 대입할 때는 위에 있는 식을 사용하는 거고요. x가 1보다 작은 거를 대입할 때는 아래에 있는 식을 대입해 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요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야. 근데 요거는 문자가 너무 많으니까 연습이 안 될 테니까 새로 하나 만들어서 그래프 그리는 걸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서 fx가 비슷하게 뭐 2x 플러스 1, 뭐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거꾸로네요. 네, 뭐 상관없습니다. 뭐 3x 마이너스 2, x가 1보다 크다. 요렇게 생긴 식 두 개를 뭐 2차식이든 뭐 상관없어요. 1차식이든 2차식이든 그리는 방법은 거의 유사합니다. fx는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2 두 개의 그래프가 합쳐져 있는 fx가 어떨 때는 이 식을 어떨 때는 이 식을 사용하는 건데 이 범위에 따라서 요거를 그래프로 그리는 방법을 잠깐 소개를 마이너스라고 할까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이렇게요. 그래프로 그리는 방법을 잠깐 소개를 할게요. 일단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걸 1번이라고 하고 이걸 2번이라고 할게요. 1번을 그려요. y는 2x 플러스 1.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렇게 fx라는 표현보다는 y는 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 좋죠. 대신 이 그래프는 x는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리는 거고요.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도 그립니다. 대신 얘는 x는 1보다 클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그래프를 따로따로 그려서 두 개를 잘 연결시키면, 두 개를 잘 합쳐주면 전체 fx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일단은 직선의 방정식, 직선부터 먼저 그려보십시다. 여기다 그릴까요? x축이 이렇게 있고요. y축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여기가 원점입니다. 얘는 y절편이 1이고요.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y절편이 1이고요. 기울기가 2인 거니까 약간 가파르게 이렇게 생긴 직선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 직선이 통째로 다 되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이 범위에서만 이 직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범위라는 건 뭐냐?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고 되어 있죠. 예, 어딘가에 이렇게 x는 1이라는 세로 직선을 그리시고요. 요 직선보다 왼쪽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작다고 되어 있으니까. 작다. 왼쪽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로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려면 직선을 다 그리면 되는 건 아니고 직선을 어디까지만, 요 빨간 선에 닿는 여기까지만. 나머지 부분은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싹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대신 여기는 색깔을 칠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등호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1번 그래프, 이 위쪽에 있는 그래프는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거야. 딱 멈춰 여기서. 1에서. 얘도 한번 그려봅시다.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다 음수라서 훨씬 더 아래쪽에 그려져서 지금 약간 x축을 위쪽에다 그려준 거예요. y절편이 여기 어디 있는 마이너스 2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굉장히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죠? 이런 그래프예요. 다 되는 거냐? 당연히 다 되는 거 아니죠. 다 되는 게 아니고 얼마큼만 되는 거냐면 x가 1보다 크다. 그러면 세로 직선으로 x는 1을 그립니다. x는 1. 이거보다 크다. x가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선보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만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에서부터 이쪽에 있는 그래프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럼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열심히 그렸지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함수값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죠.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마 나오느냐면 3이 남아요. 여기는 3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1 대입하면 얼마가 되느냐면 마이너스 5가 돼요. 여기는 실제로는 마이너스 5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쪽에 있는 부분은 요 왼쪽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이 오른쪽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여기도 x는 1이고 당연히 여기도 x는 1이죠. 두 개를 이어 붙이는 거예요. 합치는 거죠. 그래서 완성을 시키면 여기 x축이 있고 y축이 있다고 할게요. 원점이고요.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세로 직선이라고 해보십시다.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세로 직선이라고 해보십시다. 플러스 1인데 내가 마이너스 1이라고 착각했어요. 자, 그러면 왼쪽 부분은 이걸 갖다 그려주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동그라미를 칠해줘야 되겠죠. 등호가 왼쪽에 붙어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3이죠. 오른쪽 부분은 이 부분, 한참 밑에 여기 마이너스 5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 여기는 동그라미를 이렇게 비워둬야 돼요. 수직선 하면서 많이 봤죠? 여기가 마이너스 5예요. 얘보다 아래쪽, 이렇게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바로 이 y는 fx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범위가 나눠져 있으면 이걸 구간이라고 하는데 이 구간별로 따로 그려서 그 구간만큼을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을 지우고 이것들을 합쳐주면 되는 거야. 지금은 내가 처음이니까 이거 따로 그리고 이거 따로 그리고 따로 합쳐서 그렸는데 조금만 익숙해지면 요 그래프 이 상태에서 얘를 갖다가 바로 그릴 수도 있을 거예요. 요런 식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특히 여기다 1 대입했을 때는 3이 나오고요. 여기다 1 대입했을 때는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이게 뚝 떨어져 있는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어려운 말로 불연속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그리면 당연히 1대1 대응은 안 되겠죠. 왜 뜬금없이 1대1 대응 얘기를 하는 거냐? 여기에 역함수가 존재할 때 라고 되어 있거든. 이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1대1 대응이라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얘가 됐다 라고 하면 1대1 대응은 지금은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식이 따로따로 주어져 있으면서 대부분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은 둘 다 1차식으로 많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EX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X 앞에 개수가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1차식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X는 1이라고 하는 크다, 작다. 크다, 작다. 요 X는 1이라고 하는 세로 직선. 여기를 X는 1이라고 합시다. X는 1이라고 하는 세로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전부 다 직선 형태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 부분은 EX를 그려주면 되는 거고요. 왼쪽 부분은 요만큼을 그려주면 돼요. 자, 볼까요? 보통 1을 한번 대입해보면 2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어디 있는 2라고 하는 숫자가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EX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위로 올라가는 기울기가 양수라서 그래요. 근데 여기다가도 1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x에다가 a 말고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느냐면 2의 1-a 더하기 2a 그러면 전개해 보면 2-2a 플러스 2a가 돼서 딱 2가 나와요. 바로 요 2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까 처음에 연습으로 그랬던 그래프에서는 하나는 3이 나오고 하나는 마이너스 5가 나와서 중간에 붕 떴었지, 그지? 불연속이 됐었죠? 연결이 안 되는 거였었죠? 근데 이건 그렇진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연결은 되게 나와요. 연결도 안 되는 문제가 나온다면 요거 두 개 1 대입한 게 서로 같다라고 해서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도 어떻게 되진다고요? 요 점을 통과하긴 통과한다고. 그럼 이제 이 점을 통과하는 뭐가 되는 거라고? 1차식이니까 직선이 되는데 역함수가 존재한다 또는 1대1 대응이 되도록 A 값의 범위를 정해주면 된다고.
그러면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직선을 아무렇게나 한번 그려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렸어. 1대1 대응이 될까요? 안 되겠죠. 왜? 표점이 두 개 생겼잖아. 1대1 대응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돼요. 요 직선 자체가 기울기가 양수라서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밑에 있는 직선도 이렇게 그리면 V자 모양을 만들면 1대1 대응이 안 되게 돼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아래쪽으로 그려줘야 되겠죠. 위쪽으로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 거니까 가로로 그리면 될까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가로로 그리면 여기가 상수함수처럼 생긴 거잖아. 당연히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안 되고요. 이렇게도 안 되고요. 더 가파르면 될까요? 안 되고요. 더 완만하면 될까요? 안 되고요. 다 안 돼요. 다 1대1 대응이 안 된다고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적어도 요 직선보다는 약간 아래쪽 형태로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된다고요. 이렇게요. 이게 꼭 일직선으로 연결될 필요는 없어요. 네, 요렇게 연결돼야 된다. 그래야지 1대1 대응이 되는 거지. 더 아래로 그리면요. 되죠? 이렇게 그려도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더 아래쪽으로 그리면 얘도 되죠? 1대1 대응이. 중간에 꺾여 있을 뿐이지 실제로 얘가 1대1 대응이 안 되진 않죠. 이 사이에 있을 때는 다 되는 거죠. 이 사이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위에 있는 직선처럼 아래에 있는 직선도 기울기가 양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에 있는 직선처럼 아래에 있는 직선도 기울기가 양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기울기 요 직선 2의 1-a가 양수가 돼야 이 중에 어딘가에 걸쳐져 있는 직선이 곡선이 돼버렸네. 직선이 되겠죠.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연결시키면 약간 휘어져 있을 수는 있어도 전체적으로는 1대1 대응이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산해보면 2는 그냥 약분해도 되겠네요. 양수니까 1-a가 0 되는 거고요. -a, -1에서 a가 1보다 작다라고 하는 범위가 만들어지는 거죠. 기울기가 서로 부호가 서로 같아져야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냐? 역함수가 존재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잘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요거랑 관련되어 있는 요거랑 유사한 형태로 내가 필기를 하나 해줄 테니까 요 필기를 좀 잘 적어 놓도록 하세요.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 된다. 같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fx가 뭐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 이렇게 이거는 뭐 x가 k보다 작을 때 이거는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주어진다. 그러면서 얘가 1대1 대응이 된다. 아니면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나오는 형태의 문제는 첫 번째는 보통 할 필요는 별로 없는데 대부분 맞아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여기다 k를 대입한 AK 플러스 B하고 CK 플러스 D가 서로 같아져야 돼요. 근데 요거는 대부분은 다 성립하게 만들어줘요. 지금 이 경우처럼. 여기다 1 대입했더니 2가 나오는데 여기다 1 대입해도 2가 나오죠. 그래서 요 경우는 대부분은 성립하게 만들어주는데 혹시라도 요것도 좀 출제가 될 수 있을까봐 공식으로 썩어놓은 거고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두 번째. 요 A가 기울기죠. C가 기울기죠. 두 개가 둘 다 양수가 되거나 둘 다 음수가 돼야 돼요. 둘 다 양수가 되거나 둘 다 음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AC가 0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둘 다 양수가 되거나 둘 다 음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요. 곱해서 양수다 라고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형태의 1대1 대응이 되는 함수, 이렇게 두 가지 공식으로 문제를 푸는데 너희들이 실제로 해야 되는 건 주로 2번일 거다라는 얘기를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